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법 이제 찬바람이 붑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는데 벌써 이제 9번, 10번 차 이제 들어가고 지금 일주일은 60갑자를 자세히는 하지 못하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만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 어떤 이걸 듣고 뭐 이렇게 자세히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부라는 것은 처음에는 재미로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저랑 같이 이제 드디어 깔딱고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9번 들어갈 거예요. 갑자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하고 그러면 모두 다 갑부터 시작해서 갑자부터 개유까지 가면 모두 다 수레가 공망이 돼요. 공망은 다 똑같아요. 예. 제가 그랬죠. 수레가 공망인 사람들은 그냥 좀 재밌는 말로 고집은 어떻다 그랬어요? 개고집이라 그랬죠? 개고집. 고집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이제 수레라는 것은 천라지망 자리가 수레이기 때문에 그 투기 투자라든가 내 어떤 소유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성으로 봤을 적에 조직이라든지 어떤 그렇게 큰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하세요. 그리고 고집이 있다라는 것은 첫째 리더십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나쁘게만 듣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번 들어갈게요. 자, 9번은 임신이야, 임신. 아기를 뵈서 임신한 게 아니라 임신일주라고요. 임신일주. 아기도 돼요, 임신은. 아기도 됩니다. 아가야는 물에서 생기는 거니까. 9번 임신. 자, 항상 이 사주를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60갑자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지장간을 갖다가 이제 빼면 안 되죠? 지장간은 뭐예요? 천인지 중에서 지장간은 인에 들어가는 거야. 천은 위에 있는 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 지지는 그죠? 그야말로 지에 들어가는 거고 지장간은 인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원용사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제 아시겠죠? 월에서 인원용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천지인이구나. 그게 이제 삼재 사상이구나. 삼재라 그래서 뭐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삼재 사상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기를 하거나 뭐 할 때도 꼭 삼세판 하잖아. 가위바위보도 꼭 삼세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삼이라는 글자가 참 재미있는 그런 글자예요. 임신, 지장간을 보니까 무임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임경이라는 것은 편간, 비견, 편인이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죠? 관인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일주죠. 이 일주가. 관인비가 강하다는 것은 굉장히 냉철하고 생각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다가 그대로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 상대에서 내가 대응할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그런 자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본래 임수는 무토, 그치? 편관이 무토를 좋아한다. 임수는 큰 물이고 뗏 물이고 막 이래요. 임수는 물이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빗방울이 많이 모여갖고 산속에서 토끼가 오줌 싼 물, 멧돼지가 오줌 싼 물, 여러 가지 물이 많이 모여갖고 흘러가는 게 임수예요. 임수가 똥물이야. 더러운 물이야, 임수가. 그 더러운 물을 갖다가 정화를 시켜서 얘가 정수를 해서 한 방울 한 방울 우리한테 먹을 물을 주는 게 수돗물이야, 개수야.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임수는 포괄적으로 많이 아는 거고요. 임수로 포괄적으로 많이 여기다가 들어가서 나중엔 개수를 빼내야 돼요. 그 개수는 펼치고 나가는 힘이 감목을 타고 올라가. 그래갖고 병화에 들어갑니다, 걔가. 그러니까 이 개수가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야. 온갖 오물 똥물을 갖다가 머릿속에 다 담아서 자기만의 어떤 형태를 바꿔서 개수를 뽑아내서 감목으로 병화로 가는 게 이제 임수의 그 첫 번째 과정이에요. 네. 본래 임수는 편간이 무토를 좋아하고 기토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 기토타기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땅에 떨어져서 모여갖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임수인데, 우리가 물을 흘러가는 거 보면 꼭 밑에 먼지가 먼지 흙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기토예요. 기토는 하늘에 있는 그런 흙이 아니라, 그치? 밑에 있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논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기토는요, 땅 속에 있는 게 기토예요. 땅 속. 속 안이 기토예요. 땅 안이. 기토의 의무는 뭐냐면, 뿌리를 갖다가 밑에서 굉장히 잘 키워오고, 자기 소신을 다하는 게 이 기토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사실 기토가. 근데 우리는 이제 형이사학적으로 기토는 논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조라고 보시면 돼. 겉으로는 우아하게 있으면서 속으로는 막 발로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기토, 그냥 뿌리 계속 이렇게. 왜 그러면 기토가 그렇게 뿌리를 잘 키우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을 많이 만날 때 홍수에 범람되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기토예요. 그지? 기토를 보면 탁수가 되어서 좋아하지 않는다. 일단은 그래요. 우리가 이걸 다 기토 타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기토 타김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제 사주 볼 때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돼. 그치? 물이 흘러갈 때 기토 타김이 되고, 물이 얼면 기토 타김이 안 됩니다. 그거만 아시면 되고요. 지혜롭고 다재다능한 재능을 지녔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수에 해당이 돼요. 다 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실성을 가졌다는 것은 전부 다 이 관에 해당이 됩니다. 토국수를 해서 관이라는 그런 게 있고, 금생수, 물이 마르지 않는다, 성실하다. 전부 다 이 관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임시는 물속에서 큰 바위에서 밑에서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은근한 끈기가 있다. 은근한 끈기가 있다라는 것은 거의 이 인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밑에 뿌리가, 임수의 뿌리가 여기 천간에 투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주의자일까, 사회주의자일까? 사회성이 있고 바깥에 나가서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내 안으로만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해. 집안보다. 그거 왜 그래? 요 가운데가 삼합의 개념이에요. 삼합은 사회성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방합은 자기 개인 사적으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벌써,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삼합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외교수단이 능수능란하고 인맥관계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삼합성이에요. 지장간의 중기는 삼합을 얘기를 합니다. 지장간의 중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비견이잖아요. 임수 자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외교수단, 물이라는 게 외교수단이고, 설득을 잘하고 외교수단 능수능란하다. 관인이 있으니까 내가 머릿속에 배워갖고 지극히 여기가 저장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생목으로, 금생수 수생목으로 뽑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아주 잘하죠. 자, 그 다음에 홍염살이도 해당이 돼요. 홍염이라는 것은 도화하고 거의 똑같다 그랬잖아요. 홍염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체로 이렇게 빛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따른다라는 개념이야. 임자, 임신, 갑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나 있네. 그죠? 10개나 있어요. 이게 바로 홍염에 들어갑니다. 거의 도화. 옛날에 기생이 아무나 기생이 됐냐고요. 다 전문성이에요. 이런 사람들. 사또하고 나라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봐요.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를 갖다가 읊으면 나도 시를 읊어야 되고,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맞동해갖고 머리에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홍염이라든가 도화 가진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한다라고도 보고 머릿속에 많이 저장을 했다라고도 보는 거죠. 환경 적응 잘한다 이렇게 봐요. 환경 적응은 사람들하고 인맥관계 아주 잘하죠. 그 다음에 인성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성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그런 자체죠. 예, 그래서 저렇게 써놨고요. 자, 요 정도로만 하시고, 이게 반드시 왜 그러면 여기 장생지라고 써놨는데, 수의 장생지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물이에요. 물이면 이미 여기서부터 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장생지가 이렇게. 그래서 장생지를 가졌기 때문에
장생지는 뭐예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생지야, 애기. 또 넘어지면 금방 일어나고. 이렇게. 몸도 되게 유연하겠죠, 애기니까. 그래서 장생지는, 기억을 아주 잘해. 그리고 모방도 아주 잘해. 아가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애기를 얻고 이렇게 우리가 설거지 하잖아요. 그 나중에 걔가 짜박짜박 걸어 다닐 때 보면 막 주방이가 설거지하고 있어. 올라타가지고. 밥풀이 더더더더더 붙었는데도 그냥 막 엎어놓더라고, 보니까. 그런 게 따라서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10번 들어갑니다. 그냥 막 쭉쭉 빵빵 막 나갈 거예요. 10번에 개유. 자, 유금에는, 그리고 이거는 그 영마지죠? 그지? 영마지. 영마지, 도화지, 화기지 이렇게 했을 적에 얘는 영마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10번의 개유에서는 요거는 도화, 왕지라는 거야. 쌤들 왕지가 전부 다 양이살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로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그런 협력,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인이고,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보면, 어머, 양인살이야, 얘야, 아주 무서워, 어우, 이거 지랄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치, 안 됩니다. 자, 개유 그랬는데, 이 개유는요, 자, 유금에는 지장간에 보면 물이 하나도 없어. 유금 밑에는 화하고 수가 없습니다. 지장간에 보면. 그러니까 이 유금 밑에는 수화가 없기 때문에 수화가 없다라는 것은 계절의 감각도 금방 못 느끼고요. 수화가 없다라는 것은 상대를 봤을 적에 수용한다든지 내가 배려한다든지 그런 게 늦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냉정해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많이 하겠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는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냉철하고 합리적이며 여기 나옵니다. 수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화도 없고 수도 없어요. 즉, 그러니까 조후, 그러니까 뭔가 덥거나 춥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깔끔한 이미지다. 완벽성을 추구하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추울 때는 에어컨이 아니라 그치 온풍기가 필요하고 내가 더울 때는 에어컨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유금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한번 딱 정하면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다 이미 준비해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날카롭지만 인정이 많고 양보를 할 줄 안다. 이렇게 인정이 많다라는 것은 아까 그 자오묘유는 양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나쁘게 될 때는 엄청 나쁘지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는 거고 타인 입장에서는 고집이 세다라고 보는 거지. 예? 그런 개념이에요. 양보를 할 줄 안다. 근면하고 보수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금생수, 그럼 이거 식신이거든. 아니. 이게 금생수, 그럼 이게 편인이에요, 편인. 그러니까 전부 다 인성만 갖고 있어요. 이 개유일주는 전부 다 인성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을 봤을 때 좋은 거는 받아들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인정이 많고 양보를 할 줄 안다라는 개념이고요. 근면하고 보수적이라는 것은 다른 지장간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금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오로지 금. 석수, 요거 조그만 돌에서 유금은 보석이거든요. 조그만 돌, 아름다운 그런.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 나와요. 근데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땀을 닦을 정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한 방울 똑똑 이렇게 떨어지니까 언제 기다리냐고. 물 언제 이렇게 받아갖고 언제. 닭에는 눈물이 없다. 닭에는 눈물이 없어요. 닭은 눈물 안 흘린대요. 눈물이 없고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이것이 흠이다. 유금은 굉장히 크리스탈이에요. 유리. 그래서 이 개유일주들이 사기 못 쳐요. 이 개유일주. 네, 여기 보면은 마셔도 약쓰고 맑고 깨끗하고 뭐 여기 거울, 크리스탈, 백반석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인맥관계. 결국은 이 물들은 사람들하고 융화가 돼갖고 섞어갖고 물은요 산에서 내려오는 온갖 물 같이 섞어갖고요 이게 섞으면은 내 물이 어떤 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내려가면서
한참 동안 계곡을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토를 만나면 임수 너는 일로 내려가, 뭐 개수 너는 일로 내려가, 뭐 너는 일로 내려가 이렇게 자기 갈 길이 되는 거고요. 물은 한참 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계곡에는 물이 말라요. 예, 물이 마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뭐가 이제 필요하는데 특히 개수는 나중에 물이 이제 말라버리거든요. 한 방울 똑똑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뭐, 그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예요. 뭐, 공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한다든지 어떤 전문성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남자는 너무 여성적이고 영리하고 암기력이 좋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수예요. 인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음 공부, 선 공부, 오색 약수터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전부 다 인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수. 전부 다 공부, 교육 뭐 이런 쪽인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유금 써놓고 묘유술. 이게 철새개금이라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탁 따는 거. 이렇게 잘 푸는 거거든요. 잘 푸는 거니까 답답한 마음을 갖다가 풀어주는 그런 직업이 좋다. 이렇게 교육, 철학, 법, 약사, 상담, 열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좌오 묘유가 있으면요.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뭔가를 공직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된다라면 차라리 기술직이 좋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좌오 묘유는 거의 기술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공직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거나 그럴 때는 이 인성이 많으니까 인성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배워갖고 머릿속에 입력을 해갖고 이렇게 출력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이라든지 내가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다든지.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나는 공부 정말 싫어. 나는 때려주기도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배워야 돼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있어야 이 인성이 움직일까요? 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성.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가 안 된다라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재성은 즐거운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왜 그런 걸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임신하고 계가 10번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수레가 공망인데 잠시 잠깐 제가 수레 쪽을 얘기를 하다면 이 공망은요. 이 공망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학마다 다 틀려요. 어떤 학은 공망이 이렇다. 어떤 학은 또 공망이 이렇다. 어떤 학은 또 공망이 이렇다. 막 그렇게 배워갖고 제가 참 공망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울 정도로 저한테도 아직까지 기준이 없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낙찰을 했습니다. 아, 공망은 없는 글자니까 그걸 더 추구한다. 그치? 있어도 너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치고 망한다라고도 보지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해도 그쪽에 일을 해도 하염없이 내가 일을 해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인정을 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제 기준이에요.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레가 공망이면 여기 전부 다 수레가 공망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수레가 공망이면 어떻게 돼요? 평관이 공망이잖아요. 평관이 공망이잖아. 그러면 이 평관은 뭐예요? 되게 행동지향적이고 되게 스피드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자, 평관이 공망, 관이 공망이면 관은요, 굉장히 그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적에 참을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관은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괴롭히는 게 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항상 관에서 나를 괴롭히면 내가 살으려고 그러면 식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내가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상으로 빠져나가서 관을 갖다가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관을 갖다 이렇게 끼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참아야지만 됩니다. 참아야지만 식상으로 빠져나가고 식상이 관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이 공망이에요. 근데 여기는 관이 없네. 아예 관이 없어요. 여기는 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하고 근데 여기는 해가 있네. 해가 있잖아요. 그죠? 해가 있으면 여기 선생님한테는 해가 이제 비견이라는 거지. 그러면 주변 사람들 인맥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보고 저는 그 정도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는 저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어느 거든지 다 맞는 거예요. 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틀리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선생님들 받아서 제 거 그냥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또 자기 또 다른 공부했다라면 그거 하셔도 되고 어떤 거든지 틀린 건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11번부터 이제 쭉쭉 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구독 눌러주세요.